원장님! 아, 네네. 저 요즘에 눈 밑 처짐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그쵸. 다크서클 진하신 분들이 가끔 오시는데 혹시 지방 재배치 해보셨어요? 그거 수술 아니에요? 지방 재배치는 조금 겁나죠. 그러면은 먼저 이랑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효과 좀 괜찮거든요? 안 아프죠? 안 아파요. 우리 보통 사람들 만날 때 얼굴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을 보기 때문에 인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 눈 주변 살이 자글자글하게 주름이 잡히거나 아니면 눈 밑이 움푹하게 패이거나 하면은 굉장히 노안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눈 주변이 이제 처지게 되는 원인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원인과 이제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눈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눈 주변에는 이 눈물꼬랑이라고 하는 이 아랫부분에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생기는 깊은 인대가 있고요. 그 주변을 눈둘레근이라고 하는 근육이랑 그 밑에 피하 지방층이 같이 있어요. 이 눈 밑에 있는 눈물꼬랑 인대는 그래도 단단한 구조물이라서 이 부분이 나이가 들면서 뭐 인대가 늘어나거나 처지거나 하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눈 주변에 있는 눈둘레근이나 지방은 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있는 콜라겐이 점점 빠져나가고 주름도 생기고 피부 탄력도 떨어지게 되면은 피부 밑에 있는 지방도 같이 탄력을 잃으면서 앞으로 튀어나오고 밑으로 처지고 하는 겁니다. 꺼짐과 볼록 튀어나오는 게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PD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꺼짐만 좀 있는 편인데, 나이가 들면서 이 지방이 아래로 내려오면은 이 주머니 같이 지방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윗부분은 이렇게 움푹하게 꺼져 있고 아랫부분은 지방 주머니가 생기고 하다 보면은 이 꺼진 부분이 더 도드라져 보이고 음영이 지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럼요. 우선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눈 밑에 있는 림프를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있는 찌꺼기나 뭐 노폐물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몸이 활동을 하면서 대사를 하면서 나오는 이 찌꺼기 같은 게 몸속에 점점점 쌓이게 되는데, 이게 림프를 통해서 몸 밖으로 소변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게 돼요. 근데 이 배출되는 통로가 어떤 이유로 꽉 막혀가지고 배출이 제대로 안 되면은 이게 점점점 노폐물이 쌓이고 붓기도 생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수도 같은데 머리카락이 많이 끼면은 물이 잘 안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림프 순환이 안 돼서 생긴 붓기나 뭐 볼록함 이런 것들은 사실 마사지만 잘 해주셔도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선은 이 손가락으로 마사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준비를 하세요. 우리 눈 주변은 얼굴에서 가장 얇은 피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마찰도 자극이 많이 될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뭐 로션이라든지 뭐 수분크림 같은 거를 좀 바르시고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게요. 우선 양 손가락으로 이 눈썹 바깥 부분에서 가운데 부분까지 지그시 눌러주면서 림프를 마사지 해줍니다.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특히 이 미간 부분은 지그시 눌러주세요. 한 3초씩 꾹꾹 눌러주시면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대로 눈 아랫부분에서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똑같이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바깥에 있는 림프를 안으로 모은 다음에 다시 아래로 내린 다음에 이거를 밖으로 내보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 손가락으로 이 빠져나간 부분부터 관자놀이까지 꾹꾹 눌러서 밖으로 배출을 시킵니다. 마지막은 이 관자놀이부터 목 부분까지 림프가 이어져 있어서 이 부분을 꾹꾹 눌러주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랫부분은 어떠세요? 좀 따라해보니까?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서 좀 꾸준하게 해주셔야지 효과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 붓기가 많은 날은 한 번만 해도 확실히 붓기가 좀 빠지는 게 보이기는 하는데, 평상시에 붓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하루에 5분씩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저처럼 눈 아래가 꺼진 분들은 어떤 마사지를 해야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눈밑이 꺼진 분들은 지금부터 알려드릴 마사지 운동법을 한번 해보세요. 눈 주변 둘레근을 강화시키는 운동법인데요. 이 약해진 눈 둘레 근육을 다시 강화를 해서 피부가 아래로 처지는 거를 막아주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한 손은 눈 밑을 대시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눈꺼풀 그리고 눈썹 쪽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양쪽을 잡은 다음에 눈을 감으려고 해보세요. 3초 정도 눈을 세게 감아 볼 겁니다. 처음에는 좀 파르르 떨리면서 어색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반복하시다 보면은 눈이 확실히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3초 정도 눈을 감았다가 그리고 나머지 3초는 눈을 최대한 뜨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이게 한 세트고 이 한 세트를 양쪽 번갈아 가면서 5세트씩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피디님 한번 해보니까 좀 어때요? 파르르 떨리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시원한 느낌도 들어요. 그쵸. 네.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5세트씩만 하시면은 눈 둘레근 강화에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홈케어로는 사실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대신에 나는 단기간에 확실하게 빠르게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알려드릴 시술들을 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고주파 리프팅 시술이에요. 말 그대로 처져 있는 피부를 쫙 리프팅, 잡아당겨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주파 시술은 피부 밑에 뜨겁게 온도를 달궈서 콜라겐이 만들어지게 하는 원리예요. 뭔가 열로 하는 거면 많이 뜨겁고 아프거나 그러진 않나요? 아니에요, 다행히도. 눈 주변 피부는 피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 들어가는 고주파에 비해서 훨씬 약한 세기로 들어가게 돼요. 받으시다가 실제로 이렇게 따뜻한 느낌 때문에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거의 안 아픈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고주파 시술에는 올리지오, 볼류머, 써마지 같은 장비들이 있으니까 병원 가실 때 꼭 참고하세요. 그러면 다른 시술도 혹시 있어요? 그럼요.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만한 시술은 스킨 부스터 시술이에요. 대표적으로 리쥬란 아이 같은 시술이 있고요. 리쥬란은 워낙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아실 것 같은데 피디님 들어보지 않았나요? 맞아요. 친구가 얼마 전에 맞았는데 너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리쥬란이 많이 아파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리쥬란 아이는 리쥬란 힐러 기본 오리지널이랑은 조금 다르게 통증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에요. 눈밑이 워낙에 얇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성분도 얼굴에 들어가는 성분이랑 조금 다릅니다. 입자가 조금 더 잘 퍼지고 흡수가 잘 되는 성질이 있어서 훨씬 통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쨌든 리쥬란 아이도 리쥬란처럼 피부 밑에 수분감을 좀 보충해주고 콜라겐이라든지 아니면 피부를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탄력이 떨어진 분들이 받게 되면 피부가 이렇게 쫙쫙 펴지는 효과가 있겠죠. 쉽게 말해서 피부 탄력을 우리 어린 나이 때처럼 돌려준다, 피부를 회춘시켜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친구는 리쥬란 받고 얼굴이 울퉁불퉁한 현상이 막 나타나던데 그럼 리쥬란 아이도 그런 울퉁불퉁함이 오래 가나요? 리쥬란 아이는 방금 말해드렸듯이 입자 자체가 좀 잘 퍼지고 흡수가 잘 되는 입자라서 리쥬란보다 이 울퉁불퉁한 엠보싱이라고 하는 자국이 훨씬 더 금방 사라져요. 이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방법은 직접적으로 꺼져 있는 부분을 채우는 방법들인데요. 세 번째 방법은 눈 밑을 필러로 채우는 방법이에요. 보통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시술들을 해보시고도 눈밑이 꺼진 게 차지 않는다, 눈밑 탄력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시술이에요. 눈밑이 꺼진 부분에 직접 필러를 주입을 해서 채우거나 아니면은 눈밑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 위아래를 조금씩 메꿔서 반차가 좀 덜하게 만들어주는 원리인데요. 아무래도 필러만으로 그 용량을 다 채우는 것보다도 앞에 말씀드린 시술이랑 좀 병행을 하면서 해야지 들어가는 필러 양도 좀 줄이고 더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시술을 좀 병행을 하시는 걸 보통 추천드려요. 눈 주변 필러는 위험하다는 소리가 많은데 안전한 거 맞아요? 의외로 이 눈 주변은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필러가 원래 혈관에 이렇게 잘못 들어가거나 하면은 혈관이 꽉 막혀가지고 괴사가 된다거나 심하면은 실명이 되거나 할 수 있는데 이 눈 주변은 오히려 눈으로 가는 동맥이나 이런 중요한 구조물이 없어서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해요. 오히려 미간이나 코가 훨씬 위험하죠.
근데 필러는 좀 티날 것 같고 안전하다고 해도 좀 무서워요. 그쵸. 실제로 PD님처럼 이렇게 필러는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눈밑이 워낙에 얇다 보니까 필러로 조금만 욕심내면은 너무 티가 확 나버리고 비치는 현상도 좀 자주 나타나는 부위라서 필러 자체에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통 마지막 방법을 써요. 마지막 방법은 주베룩 볼륨을 써보는 거예요. 이 주베룩 볼륨은 필러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필러 대용으로 나온 콜라겐 주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필러처럼 직접 뭔가를 넣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효과는 아니지만 본인의 콜라겐이 서서히 차오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볼륨이 차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장점은 필러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어색한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괴사나 실명 같은 부작용 이런 것들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단점은 필러처럼 빠른 효과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 정도가 있겠네요. 보통 시술은 이거는 한 달 간격으로 한 3에서 4회 정도 하셨을 때 콜라겐이 많이 차오른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시술이나 홈케어로 해결하는 방법들 알려드렸는데 나는 시술도 너무 느리다, 답답하다, 더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수술 방법이 좀 도움이 되겠네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지방 재배치 방법이 있죠. 말 그대로 이 나이가 들면서 처진 지방을 다시 원위치로 배치를 바꿔주는 수술인데요. 지방을 직접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럼 눈밑이 볼록한 사람들은 이거 받으면 다 해결되겠네요? 그치만 아쉽게도 모든 시술이 그렇지만 이 지방 재배치 수술도 마찬가지로 만능은 아니에요. 이 지방 재배치 한 번으로 평생 유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피부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지방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피부 탄력을 잡아줘야지 이 유지 기간도 길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재배치 수술만 하시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면은 금방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수술을 하시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뭐 시술이나 이런 것들로 관리를 꾸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인 눈밑 처짐 그리고 눈밑 볼록한 주머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홈케어 방법도 있고 시술도 있고 수술도 있으니까 자기 상황에 맞게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처음부터 그냥 바로 무작정 시술이나 수술을 하시기보다도 홈케어로 간단하게 예방을 해보시고 그거로 안 되는 경우에는 한 스텝 한 스텝 시술 그 다음 수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